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형 알코올 중독 자가진단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가진단표만 잘 이용하시면은 본인 또는 가족의 누군가를 확인하시는데 충분하실 거예요. 뭐 이 이상 더 많이 아실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제가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남 탓, 신세 한탄을 잘하며 술로 해결하려고 한다. 특히 누구 탓을 하냐면요. 부인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 배우자 탓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녀들 탓을 많이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주로 혼자 술을 마신다. 이 혼술이란 얘기인데요. 몇 년 전부터 혼술을 젊은이들의 아주 아름다운 문화이고 가성비 높은 음주 방법, 뭐 합리적인 음주법, 심지어 만취 상태에서 쓰러져도 방바닥에 가서 안전한 음주 방법이라고 장려를 하더군요. 이것 때문에 최근 20대 알코올 중독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혼술이란 단어를 치면 혼술과 관련된 광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떠요. 예를 들어서 뭐 혼술에 어울리는 술, 뭐 혼술에 어울리는 안주 만드는 방법, 기타 등등 뭐 혼술과 연관된 광고들이 어마어마하게 떠요. 그만큼 혼술 장려를 하다 보니 지금 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자 술 마시는 경우는요, 7, 8년 전만, 그 이전에는 알코올 중독자들만 하는 음주 방법이었어요. 누가 혼자 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아, 혼술을 하면 괜찮다는 이런 문화, 혼술도 괜찮다, 이런 걸 막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는 사실 한 10년 전에 웰빙 문화에 의해서 중장년층들의 음주와 흡연이 줄어들었거든요. 그걸 보상하기 위해서 10대를 타겟으로 마케팅을 한 하나의 마케팅입니다. 별로 좋은 마케팅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뭐 맥주 같은 것도 뭐 총천연색 캔으로 되어 있다든가, 소주를 캔에 담아서 그것도 핑크색으로 포장을 한다든가, 뭐 캐릭터 탈을 킁을 쓰고 나와서 이렇게 살짝이 취해요, 뭐 이런 것들. 이 다 사실은 10대를 대상으로 타겟을 한 겁니다. 좀 좋지가 않아요. 이런 건 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튼 혼자 술을 마시는 횟수 이런 걸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는 과음한 다음날 아침에 술이 덜 깨서 막 숙취로 괴로울 때, 보통 사람들은 술 이야기만 꺼내도 도망갑니다. 뭐 구역질하고. 근데 오히려 해장술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술이 좀 오르면은 좀 들어간다, 적당히 들어갔다 싶으면은 계속 끝까지 마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1차, 2차 정도까지는 뭐 따라갔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제 집에 간다 그러면은 가지 말라고 붙잡기 시작해요. 그리고 3찬 내가 낸다, 4찬 내가 낸다 하면서 끝까지 더 가자, 더 가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사실 필름이 끊어진 상태예요. 필름이 끊어진 상태에서 자기도 모르게 술에 끌려가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끝장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음주 횟수라든가 음주량을 좀 따지는데요. 사실은 횟수하고 주량은 알코올 중독하고 아주 밀접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중증 환자가 되면 다 뭐 많이 마시고 자주 마시죠. 그러나 주변에 보면 매일 마셔도 아무 문제 일으키지 않는 분들 계세요. 술 많이 마셔도 아무 문제 없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은 아무리 자주 많이 마셔도 알코올 중독이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가끔가다 술을 마시는데 마실 때마다 사고를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4년 전쯤에 인터넷 기사를 검색해 보면 혹시 나올 수 있는데요. 동네에서 아주 착하고 성실했던 청년인데 술도 안 마셔요. 근데 그날 우연하게 휴가 나온 친구랑 술을 마셨다가 처음으로 실수를 한 거예요. 담타 넘어가서 노 부부를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냥 앉아있다가 경찰에 체포되는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거기 왜 있는지도 모르겠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런 경우가 알코올 중독 유전자를 갖고 있는 그런 특수한 체질인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한 일주일 전인가 일주일 후인가 이번엔 군대에서 휴가 나온 군인인데 그냥 또 담타 넘어가서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결혼을 일주일 앞두고 있는 신랑 신부가 자고 있었는데 신부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그 자고 있던 신랑이 칼을 뺏어서 그 군인을 살해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신랑이 집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막 소리 지르는 게 CCTV에 찍혔던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또 뭐 이거냐 저거냐 해서 또 한참 말이 많았었는데 결국은 그 두 사건 모두 다 알코올 중독과 관련된 질병이 맞습니다. 비록 술을 많이 마시지는 않고 이미 발병은 안 했다 하더라도 술을 마시면 뇌가 확 뒤집어지는 알코올 알러지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분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음주 횟수하고 주량에는 크게 관여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냥 치료 전후 얼마나 호전되고 있냐 알아보기 위한 기록 정도로만 보셔야지 절대로 횟수하고 양 가지고 알코올 중독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건 완전히 오류입니다. 그 다음 6번째, 술 생각이 나면 거의 참을 수 없다. 즉 갈망감이 아주 심하다는 얘기거든요. 보통 알코올 환자들이 언제 갈망감이 심하냐면은 배고플 때,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날 때, 외로울 때, 피곤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거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해질 때, 퇴근할 때, 그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조건이나 자극이 주어졌을 때 술 생각이 미친 듯이 올라와서 견디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조건 마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갈망감이 심한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름 끊어지는 경우 블랙아웃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자주 또는 길게 나타나느냐가 중요해요. 처음 블랙아웃을 경험할 때는요. 이만한 시간이 있었다 그러면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시간이 갈수록 뭉텅뭉텅 기억이 안 나기 시작해요. 나중에 뭐 통으로 다 기억 안 나게 됩니다. 또는 희한하게 앞에 건 기억이 안 나고 뒤에 게 기억나기도 하고 막 섞여 버립니다. 그런 필름 끊어지는 현상이 얼마나 자주 많이 나타나는가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8번째,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술 마시다 보면 남들하고 자꾸 시비 걸고 말을 좀 이렇게 자꾸 시비쩌나 거칠어지게 하고 또는 싸움을 걸고 막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은 다 떠나게 되는 거죠. 대인관계가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택시 기사하고 싸우는 횟수라든가 경찰서에서 연락이 자주 오는가 뭐 심한 경우는 병원에서 연락이 오는가 뭐 핸드폰을 잃어버린다 직업을 잃어버린다 뭐 집에 들어왔는데 눈탱이가 부어서 왔다든가 팔이 부러져서 왔다든가 뭐 이런 기타 등등 옷이 찢어져 있고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가를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9번째, 직장 생활에 문제 있는가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출근을 잘 못하는 경우 또는 출근을 했다가도 뭐 조퇴를 자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회사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일주일, 2주일 만에 금방 그만두고 나온다든가 그 다음 직장 동료들한테 뭐 자꾸 연락이 온다든가 부인한테 연락이 오는 거겠죠. 우리나라 문화에서요, 술 마시다가 벌어진 일을 가족에게 이렇게 이르는 문화는 없어요. 그건 되게 싫어하는 문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에게 연락이 온다는 얘기는 이거는 이미 아주 최악의 상황까지 갔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째, 술로 인한 이혼 이야기가 오고 간 적이 있는가를 확인하십시오. 술로 인해서 이혼 이야기가 한두 번이나 나왔다. 그건 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건 알코올 중독이라 보셔도 돼요. 단지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이거 아주 중요한 건데요. 불면증 호소하는 거예요. 술 없이 잠을 잘 수 없다라고 말을 꺼냈다. 이건 무조건 알코올 중독이 시작된 겁니다. 알코올 중독이 가장 먼저 생길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갈망감과 불면증이에요.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옵니다.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말똥말똥. 그냥 왠지 뭔가 빠뜨린 것 같고 뭔가 약간 불안초조한 것 같기도 하고 여하튼 잠이 안 오고 눈이 더 초롱초롱해져요. 그걸 이제 불면증이라 그러는데 초기에는 알코올 중독이란 거를 눈치채는 환자는 없습니다. 가족들도 전혀 눈치를 못 채요. 정말 불면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술 한잔 먹고 푹 자지 하고 진짜 술 한잔 먹고 잠 자요.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게 알코올 중독이고 술을 자꾸 먹으면 안 된다는 거를 깨달은 분은 없다고 보셔도 돼요. 모르니까. 안타깝지만은 이 불면증을 치료하겠다고 술을 습관적으로 마시기 때문에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술 때문에 불면증이 온 건데 그걸 모르고
계속 술을 마시는 거죠. 점점 더 악화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 이 알코올 중독은요. 몰라서 걸리는 병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에 속아서 더 악화되고 술을 끊지 않으려고 버티는 질병입니다. 그 많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 한 잔 먹고 푹 자면 피곤이 풀릴 거야, 스트레스가 풀릴 거야 라는 거짓말입니다. 술을 마시고 자면 잘수록요, 수면 시간은 짧아지고요, 술을 해독하느라고 간은 더 피곤해지고요, 아침에 깨기도 힘들어져요. 더 피곤해집니다. 근데 어떻게 스트레스가 풀려요? 육체가 피곤한데 스트레스가 풀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술 한잔 먹고 푹 자면 스트레스 풀린다, 이런 거짓말을 믿지도 마시고 이제는 후배들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하지도 마십시오. 알코올 중독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가 모두 거짓 정보에 세뇌가 돼 있어서 걸리는 병들이에요. 자, 더 자세한 얘기는 또 다음에 하기도 하고요. 오늘은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12번째, 공포, 선망, 몸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경험하거나 혹은 헛소리가 들리거나 헛것이 보이거나 뭐 이런 적이 있는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이 정도가 되면은 이미 거의 중증에서도 중증에 들어갑니다. 아주 뭐 한참 진행된 분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다가 괴성을 지르는가, 자다가 욕하고 싸우는가 또 확인하셔야 돼요. 술만 먹으면 자다가 욕하고 싸우는 통에 아주 그 옆 사람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알코올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아주 큰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 음주 후에 폭언 욕설 혹은 폭력을 한 적이 있는가를 따져보세요. 그 네이버 지식인에 들어가 보면은 뭐라고 대부분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냐면, 술 안 마셨을 땐 괜찮은데 술만 마시면 생지옥이 펼쳐진다 얘기합니다. 그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술 안 마셨을 때는 오히려 너무 내성적이고 좀 뭐랄까 자기 표현도 잘 못하고 뭐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술만 마셨다면 눈빛이 쫙 변합니다. 완전히 그냥 뭐랄까 살기가 쫙 돌아요. 그러면서 집안은 완전히 공포에 덜덜 떨게 되지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는 계단 소리가 들리거나 띵동 하는 벨 소리가 들리는 순간 자녀들은 이불 속에 들어가서 덜덜덜 떨고요, 심장이 벌렁벌렁 뛰고 아버지가 잠잘 때까지 본인들이 견디지 못하고 불안에 떨다가 아버지 잔 거 확인하고 잠든다 그래요. 그 정도로 이 술 마셨을 때하고 안 마셨을 때가 완전히 바뀌는 게 알코올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은 어떤 병이냐면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입니다. 늑대 인간이고요. 좀비예요. 뭐냐면은 문 열고 나갈 때하고 문 열고 들어올 때가 달라요. 그리고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요. 또 뭐라고 표현할까요? 달을 보면 늑대 인간으로 변하듯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기억을 잘 못한다 그러고요. 실제로 기억이 좀 안 나긴 안 나는 건 사실이에요.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 가족들의 고통은 이만하고 자기가 사고 친 것도 이만한데 환자 입장에서는 요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요 정도 문제를 일으켰지 뭘 대단한 큰 실수를 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요거밖에 안 했잖냐. 그러니까 왜 나를 알코올 중독 또는 미친놈, 정신병자 취급하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가족 탓을 하고 가족을 적대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기 때문에 난 치료를 안 하겠다, 술을 안 끊겠다고 버티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치료 1단계가 뭐냐면 인식하기, 인정하기거든요. 그 인식하기와 인정하기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치료를 거부하는 거예요. 인식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설문지를 해보는 방법도 있고, 동영상을 촬영을 해놨다가 나중에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하나하나 보여주지 마시고요.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도 괜찮고 한꺼번에 다 보여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충격을 받을수록 인식이 되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걸 보고 나서 충격을 받고 인정하고 술을 끊으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충격이 커가지고 오히려 부끄러워서 술을 더 먹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뭐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자, 오늘은 알코올 중독에 관해서 자가진단표를 보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더 있어요. 아주 뭐 문항이 몇십 개나 되는 것들도 있는데요.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만 하셔도 알코올 중독 자가 진단은 충분하고 남습니다. 네, 다음에는 알코올 중독 환자의 행동 패턴이 어떤지를 보고 또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